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들 중 두 가지만 뽑아본다면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과 어쩜 저렇게 말을 안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무례하게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찝어낸다든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길게 남들 다 있는 곳에서 떠벌린다든지 입에 올리기에도 기분 나쁜 기억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모평가 기준 중에 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얼굴 크기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굴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 시절 단체 사진을 찍는데 슬쩍 기분이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찍은 사진은 과 게시판 같은 곳에 올라갔고 그곳에 댓글이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땡땡 얼굴 진짜 크다. 뒤에 있는데도 앞에 있는 땡땡이보다 더 커. 그 밑에는 엄청나게 재밌다는 듯 킥킥킥킥 또는 흐흐흐흐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억력도 좋지 않은 제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걸 보면 아직도 그때 그저 속으로만 욕을 했던 게 후회되나 봅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방 먹일 수 있는지 오늘의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우선 책에 대해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제목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은 책인데 저는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잡지 기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콘텐츠 디렉터를 거쳐서 대학내일에서 디지털 미디어 편집장으로 일하셨던 정문정 작가님의 책입니다. 인간관계, 여성, 심리학이 고루 녹아있는 책으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생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참 공감도 많이 했고 때로는 깔깔 웃기도 또는 약간 슬퍼지기도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책 제목인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뿐만 아니라 혼자를 기르는 법, 좋은 세상을 만드는 법, 개소리에 대처하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등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마주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가볍지만 또 가볍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풀어주고 계세요. 특히 저는 에세이를 종종 쓰고 있는데 이 책의 작가이신 정문정 작가님처럼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이 배우려고요. 감사하게도 브런치 플랫폼에서 글 연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작가님께서 나눠주신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떠올리며 연습해봅시다. 첫째,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키기.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표현으로 건조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언어폭력을 마구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말해봅시다. 제3자인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 당사자가 들으면 오해하겠는데? 둘째,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기. 이때 꿀팁은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면 더 좋다는 겁니다. 누군가 외모로 농담을 던지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머쓱하게 하는 거죠. 타인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사자 없는 곳에서 당사자 뒷얘기 하시는 거 맞죠? 라고 응대해 주는 겁니다. 셋째,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돌려주기. 영감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또는 무례한 남자가 가슴이 작은데 왜 부레지어해? 이렇게 무례하게 묻는다면 그럼 당신은 왜 팬티 입어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 무성의하게 반응하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방법을 엄청 잘 사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거나 또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아니면 아주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상대방이 말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면 끝납니다. 다섯째, 유머러스하게 대답하기. 가부장적인 말을 사용하면 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봐요. 상병통부 좀 보여주시겠어요? 또는
잔소리를 할 때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유머스럽게 넘기는 거죠. 단 이런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5가지 모두 꽤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제가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머리가 크다고 놀림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내 유전자를 놀림거리로 만든 걸 보니까 너는 너희 부모님께 참 못난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보다. 아직은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책에는 이외에도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공감 능력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느끼는 것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꼭 자신이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으로 살아볼 순 없지만 상대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순 있다. 상상력이 곧 타인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책을 읽는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것도 실은 그런 고차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제 채널에서 또는 각자 책을 읽으시면서 키운 고차원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 골목책방과 그리고 골목책방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